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갈 거예요. 잠시만요. 자, 얘를 좀 활용해서 설명을 이어 나갈 건데요. 자, 얘를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함수를 하나의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당장 막 100% 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수를 처음 이제 오늘 배우기 시작을 했고, 내일도 함수에 대해서 좀 이어서 나갈 거예요. 그거를 다 끝나고 났을 때 지금 설명드린 이 그림을 다시 상기시켜 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일단 우리가 배우는 함수를 자판기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판기에 이제 우리가 돈을 넣어야 되죠. 동전이나 지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넣는 동전과 지폐를 인자 혹은 인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리턴이라고 하는, 아까 리턴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누르면 나오는 게 있죠. 뭔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걸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함수의 개념, 매개변수의 개념, 리턴의 개념 했을 때 매개변수라고 하는 친구 있죠. 그 매개변수가 이 동전을 넣는 이 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들어가는 동전과 지폐는 인자, 인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동전을 넣는 칸 있죠, 그 공간, 거기는 매개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함수는 이런 식으로 비유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 코드를 봤을 때요, 딱 이만큼의 코드를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데? 라는 걸 하나 느끼셨어야 돼요. 얘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잠깐 보세요. 뭐가 이상할까요? 자, 이 코드에서는요, 지금 i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i는 지금 중복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 배울 때 중복된 변수를 사용하면 재활용이었으니까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쓰려고 했던 값이랑 달라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상관이 없죠. 자, 이게 왜 상관이 없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려면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함수 외부의 공간을 우리는 전역 공간이라고 해요. 함수 외부라는 건 이 DEF가 정의하다였으니까 이 DEF 안에 이만큼이 함수 내부죠. 지금 우리가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이만큼이 함수 내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함수 외부래요. 그럼 함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바깥 공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나 이만큼이나 혹은 이만큼, 얘네들은 함수 외부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전역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역 공간에서 만드는 변수를 얘를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전역 변수예요. 이 다는 8이라고 하는 이 변수 만들고 초기화한 이 한 줄이 함수 내부에 들어있지 않죠. 그쵸? 얘는 함수 바깥에 있잖아요. 얘는 전역 변수예요. 그럼 얘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전역 변수가 아니겠죠.
함수 내부의 공간을 우리는 지역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 얘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이름을 이렇게 나눠 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막 어렵진 않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전역, 모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함수 내부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단이라고 하는 변수는 전역 변수, 전역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함수 외부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지금 이 단은 8이라는 변수가 이 함수 내부에서 쓸 수가 없었다면 이거 못하겠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단 변수를 우리가 함수 내부에서 만든 적이 없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 전역 공간에서 만들어 놓은 얘밖에 없는데 얘가 된다란 얘기는, 되면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쓸 수 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얘를 바꿔볼게요. 단을 6으로. 그리고 이걸 실행을 시켰다. 몇 단 나와요? 6단 나오죠. 그러면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얘가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쵸? 전역 변수는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while문 안에 단변수 출력하는 거 하나 넣어놨고 while문 바깥에 단변수 출력하는 거 넣어놨어요. 지금 단은 6이에요. 여기 6단 나온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죠? 얘네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얘네도 6이 나와요. 6이 반복문에서 다 찍히고 마지막에 얘 때문에 마지막 줄에 하나 더 나온 거죠. 6이.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 안에서 단은 얘 때문에, 얘로 인해서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6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단도 6인 거고 여기 단도 6인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일로 들어왔어요. 전역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 공간 안에 있어요. 당장 여기서 노란 줄이 생겨버렸죠. 마우스 올려보면 is not define이에요. 자, 지역 변수는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죠. 지역 공간이라는 건 함수 내부의 공간이었고, 함수 내부의 공간에서 만든 지역 변수라는 애는요, 함수 외부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일단은 되기는 해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포랩이라서 되는 거예요. 얘가 눈치 있게 그냥 센스 있게 끼워 맞춰서 되는 거지, 원래 문법상 이론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의 차이 딱 이거예요. 전역 변수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변수는 그 지역 변수가 만들어진 그 함수 공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함수 내부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서는 그러면 얘를 똑같이 쓸 수 있을까? 지금 A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는 단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죠. 근데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프린트 8단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단은 얘도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포랩은 되게끔 해줘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노란 줄이 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단변수는 프린트 8단이라고 하는 함수 내부 공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변수는 이 함수 내부에서만 쓸 수 있고 바깥 다른 함수 혹은 바깥 전역 공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렸고, 다시 팔로 바꿔놓고,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은 8단만 출력을 하고 있죠. 이 8단이 출력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첫 번째 1번째 구구단 8단 출력, 그리고 8단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2번째 구구단 8단 출력 문구랑 8단 실제로 나오고 있죠. 이 8단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 이유랑 이 구구단이 8단이 실제로 출력되는 이유가 각각 뭐죠? 이 문구가 출력되는 이유는 여기에 8단을 우리가 적어놨기 때문인 거고요. 실제로 8단이 나오는 이유는 이 단변수, 이 구구단을 찍을 때 단변수를 활용을 했는데 단변수를 우리가 8이라고 요 안에서 정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8단이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얘를 좀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이제는 8단이라고 정해놓지 않고요, 그때그때 원하는 단수를 출력하고 싶어요. 구구단을. 그래서 일단 8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프린트 단으로 바꿨어요. 이 함수는 지금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바꿀 거예요. 이름을 맞췄어요. 이거 실행하면 결과 뭐 나와요? 그냥 8단 나오겠죠. 이름만 바꾼 거지 바뀐 게 없잖아요. 그쵸?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8단으로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이었죠.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 함수를 실행하는 순간에 8단을 출력할지 3단을 출력할지 뭐 9단을 출력할지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써보자면은 뭐 8단 하고 싶을 때는 이거 8단이니까 얘 쓰고, 뭐 9단 하고 싶으면 9단용 함수 또 만들어서 9단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한 번씩 쓰는 함수들을 그때그때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불편하니까 얘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8단인 이유는 얘 때문, 단이라는 애가 8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서가 문제인 거잖아요. 얘를 값을 안 줘볼게요. 이러면 단은 값이 없죠. 지금 뭐라고 해요? 파이썬은 변수를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보고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얘는 뭐 하려는 것 같아요? 8단 출력하고 싶은 거고요. 얘는 27단 출력하고 싶은 거고요. 얘는 333단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함수명이 있고요. 함수 실행할 때도 함수명 쓰고 소괄호 썼잖아요. 지금 보면 소괄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지금부터 이 숫자를 이 함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실행할 때 이 내가 원하는 숫자를 정해서 소괄호 안에 넣어줌으로써 이 함수 안에 단이라는 애한테 이 값을 줘버릴 거예요. 얘는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8이라는 숫자가 소괄호 안에 있죠. 이 단이라는 애도 소괄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를 맞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함수를 실행할 때 넣은 값으로 단이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왔죠. 자, 이 소괄호, 함수 정의되어 있는 부분 안에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 단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얘도 변수거든요. 이 자리에 변수를 값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두리 있게 값을 받기 위해 변수를 이렇게 넣어준 건데,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얘가 이름이 매개 변수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함수 내부, 여기는 함수 외부죠. 함수 외부에서 함수 내부로 어떠한 값을 우리가 넘겨주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밖에 있는 공간과 함수 안에 있는 공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돼서 매개 변수예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변수다 라고 해서 얘를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 보통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얘를 마우스만 올려봐도 파라미터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통해, 이 매개 변수를 통해 함수 외부에서 실행할 때 넣어주는 이 숫자를, 이 단위 가지게 돼서 이 내부에서 이 13번째 줄이 실행되는 이 시점에는 이 함수 내부에서 단은 8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밑에 14번째 줄에 있는 27이라는 값이 또 단에 꽂힐 거고요.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에 단에 꽂혀서 이번에는 27로 실행이 되고, 그 밑에는 333으로 실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은 매개 변수였어요. 근데 아까 그림판에 그렸을 때 실제로 넣는 동전이 인자랑 인수라 그랬죠. 지금 매개 변수라는 이름도 나온 거예요. 리턴은 아직 안 하는 거고. 자판기에 그 동전 넣는 칸 매개 변수 역할까지 알았어요. 동전 넣는 칸에 우리가 실제로 넣는 동전 있죠. 그게 인자 인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누구예요? 지금 이 매개 변수의 값을 지정하는 애가 누구죠? 실행하는 단계에서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 이 값들이 실행할 때 단에 꽂혀서 단이 8로서 동작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자, 인수, 얘는 아규먼츠라고 해요. 인자값, 인수값 다 같은 말이에요. 얘가 매개 변수인 것처럼 얘도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인자값, 인수값, 영어로 하면 아규먼츠, 얘를 약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 안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함수에서 인자와 매개 변수를 통해 값을 유도리 있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매개 변수는 그러면 전역 변수일까요? 지역 변수일까요? 둘 중 하나가 맞긴 하거든요. 전역일까요? 지역일까요? 얘도 지역입니다. 왜? 함수 안에 있으니까. 이 소괄호 안이 함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함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의 특징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역 변수는 함수에서도 쓸 수 있고 함수 바깥에서도 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쓰는 변수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짠 이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 실행되는 순간보다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변수가 만들어지는 순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러면 네 번째 줄에서 변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전역 변수잖아요. 그럼 이 A라는 변수는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에 생성되었다가, 네 번째 줄에서 생성되었다가 이 코드가 다 끝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때 사라져요. A라는 애가 살아있는 생명 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애니까 그냥 어디서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지만 않으면. 그게 전역 변수고요. 자, 지역 변수, 이런 단 같은 거,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b라고 하는 이런 변수는 지역 변수잖아요. 함수 안에서 만든. 이런 애는 함수가 시작할 때 생성이 되었다가 함수가 끝나면 죽어요. 소멸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죠. 여기서 실행을 해요.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할 때 함수의 시작은 어디예요? 이 실행시키는 요 시작점이죠. 그냥 함수가 실행되는 시작점.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16번째 줄에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이 b라는 애가 만들어지면 그때 생성이 돼요. 변수가. 그리고 나서 함수가 끝났대요. 실행이 끝났대요. 그거 어디예요? 여기. 함수가 끝났죠. 함수를 실행했으면 얘가 이만큼 일을 하고 끝나면 밑에 줄로 내려가죠. 그럼 함수가 끝난 거거든요. 하나의 함수가. 그렇게 함수가 한번 로직을 다 하고 끝날 때 이 b라는 변수는 소멸돼요. 그러니까 코드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만든 지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함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가 실행됐을 때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끝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 함수 외부의 공간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이제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인데,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생성이 되었다가 이 함수가 할 거 다 하고 끝나면 이 단이라고 하는 애도 사라져요. 소멸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것도 키워드를 하나 드릴게요. 파이썬 SE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변수의 스코프, 얘도 같은 말이에요. 변수의 유효 범위라고 해서 얘도 비슷한 말이고요. 그리고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검색해 보시면 아마 모든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영어가 힘드시면 생명주기 같은 걸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변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가. 변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애초에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변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is나 define이 나오겠죠. 정의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정의를 하고 나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의 기본적인 판단 방법은 일단 전역 공간인지 지역 공간인지 보고, 전역 공간에 있으면 전역 변수니까 내가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 이상 살아있겠구나가 되는 거고, 지역 변수는 지역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니까 이 함수를 벗어나는 순간 소멸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거 못 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게 맞다. 지금 콜앱이라 되는 건데 is나 define 나오고 있고, 다는 분명 여기서 매개 변수로서 사용이 됐는데 얘는 이 함수의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인 다는 외부에서 쓸 수가 없다.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전역 변수로 단을 하나 만들었고요. 매개 변수, 지역 변수로도 단이 있어요. 그쵸?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단 변수가 지금 겹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보세요. 잠깐. 얘는 그냥 8단, 27단, 333단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는 공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중복되어도 뭐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얘를 인자를 여기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이 함수 내부에서는 이 단위 8로서 작동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미 전역 변수로 단위라는 애가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판단하기를 전역 변수 5가 있는데? 라고 알고는 있지만 자기랑 더 가까운 애를 먼저 따라가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가 이 전역 변수보다 얘랑 가깝죠, 함수에서. 실질적인 코드 위치상으로만 봐도 가깝고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변수를 만들면 램이라는 공간에 변수한테 그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실제 공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 지금 현재 내가 실행돼야 되는 함수 그 자신이 나랑 가까운 변수를 일단 쫓아갑니다. 그래서 얘가 있지만 지금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값들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그냥 중복 안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복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함수 안에서는 이 지역 변수로서 인식이 돼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8단, 27단, 333단으로 아까보다 훨씬 유들이 있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함수 실행할 때 넣어주기만 하면 그 구구단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진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071단을 알고 싶다. 그냥 이거 5070을 넣고 돌리면 알아서 연산해 줄 거니까. 그렇죠? 많이 유들이 있게 좀 센스 있게 바뀌었어요, 얘가. 근데 상황 가정을 해볼게요. 8단은 뭐 한 3까지만 출력하고 싶고요. 27단은 6까지, 333단은 뭐 한 4까지, 얘는 뭐 한 7까지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되죠. 무조건 9까지 곱할 거잖아요. 얘가 8일은 8부터 8, 9, 72까지 나오는 이유가 얘 때문이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8단 출력할 때는 얘를 뭐 6개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27단 출력할 때는 3개 하고 싶으니까 바꾸고, 이러면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얘를 또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지금 숫자가 하나 늘었어요, 소괄호 안에. 숫자가 늘었는데 지금 이 숫자가 몇 가지 곱할지 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가 이 숫자가 이 함수 안에서 어디에 쓰여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쵸? i 종료 조건 여기에 쓰여야 되죠. 그쵸? 지금 여기가 9라는 숫자로 알박혀 있기 때문에 9까지 무조건 곱하는 건데, 얘를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얘를 변수로 만들면 되죠. 리밋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를 9로 바꿔놓고 여기를 리밋으로 썼대요. 지금은 똑같죠? 어차피 이 변수에 9 들어있고 여기다 9 넣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리밋을 여기서 정하지 않고 얘도 바깥에서 이 인자를 통해 매개 변수로 받아올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죠. 원리는 똑같아요.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리밋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리밋이 이 순간에는 6으로서 작동을 할 뿐이에요. 원리는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나 매개 변수를 여러 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 얘가 단위고 얘가 리밋이에요, 우리가 넘기고자 하는 게. 근데 얘가 순서가 바뀌면 얘는 이제 6단을 8까지 곱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인자가 뒤에 있는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수가 더 많아졌대요. 5개가 있대요.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인자가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세 번째가 세 번째.
이건 무조건 순서 따라갑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서 따라가요.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인자는 두 개인데 만약에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있대요.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너 지금 인자는 두 개인데 매개 변수가 세 개야. 인자가 부족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매개 변수는 두 개인데 인자가 세 개다. 이것도 뭐라고 합니다. 너 매개 변수 공간 두 개밖에 없는데 인자를 세 개 주고 있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와 매개 변수의 개수는 맞춰야 되고 순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을 잘 배치시켜야 되고 개수 제한은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숫자 변수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매개 변수가 예를 들어 인자랑 매개 변수가 100개래요. 그러면 인자랑 매개 변수 순서 맞춰야 되는데 100개를 다 순서 맞춰가며 써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는 막 그렇게 막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쓰진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뭐 쓸 때도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개발자 본인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최대한 적당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매개 변수도 어쨌든 변수예요. 얘는 이제 심지어 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이유가, 얘가 이름이 이렇대요. 인자를 보고 매개 변수를 봤어요. 얘가 무슨 역할인지 알기 어렵죠. 실제로 코드를 다 까서 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봐야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 짓는 거, 얘도 똑같습니다. 변수 명령 규칙에 똑같은 그 규칙을 받고 있고요. 얘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 짓는 거 막 짓는 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이라는 거랑 리밋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반복문부터 시작을 해서 함수 기본적인 거, 그리고 매개 변수를 배우면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런 것들까지 좀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리턴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배울 겁니다. 무슨 말할지 예상이 되시죠? 지금 오늘 배운 기초 함수 이거 제대로 숙달하고 어느 정도 복습하고 오지 않으시면 내일 리턴 너무 어려울 거예요.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 인자 좀 새로운 개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놓치는 거 없이 꼼꼼히 잘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 함수라는 게 정의하는,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이 안에서 로직은 우리가 배웠던 걸로 만드는 거니까, 그쵸? 함수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의할 것들과 잘 알아야 될 것들 공부 잘 해주시고 내일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